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경차는 판매량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 대신 소형 SUV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요, 23년도에 출시가 돼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차량인데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일정이 맞아서 한 사흘 정도 넘게 시승을 실제로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 차를 타고 뭐 회사도 가봤지만 골프장도 이틀 동안 다녀오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의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더 와닿는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드는데요. 일단 가운데를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전면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을 그 당시의 트랙스는 봤을 때 크기가 커 보이는 건 좋은데 너무 단순해 보이고 뭔가 멋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이번 트랙스는 디자인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이걸 사진으로 보고도 예쁘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고요. 제가 시승을 하는 며칠 동안 이 차를 보셨던 제 주변 지인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거든요. 지금 이 레드 컬러도 사진빨을 진짜 안 받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보면 당연히 귀여움도 있고 은근히 풍겨오는 섹시함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매력적인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가는 이 엠블럼,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쉐보레 모양은 여기에 들어가는 엠블럼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엠블럼이 블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쉐보레 차들이 저는 좀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트랙스 같은 경우는 외관에선 정말 예쁘다고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그릴 디자인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모양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아우디 SUV 시리즈 있잖아요. Q 시리즈에서 이런 디자인의 그릴을 봤던 것 같아요. 이 램프가 예쁜 걸 또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시동을 켰습니다. 굉장히 얇고 날렵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엔트리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느낌 자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측면부는 좀 더 스포티한 게 잘 느껴지시죠? 아까 앞쪽에서 유광 블랙으로 처리가 돼 있었는데 이쪽 몰딩 부분이나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 올라와 있는 부분 전부 다 무광으로 처리를 해놔서 오히려 뭔가 과하지 않고 세련된 느낌으로 저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라인이 주는 느낌을 한번 살펴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이쪽 가운데가 약간 잡힌 듯이 들어가서 뒤쪽 저기 쿼터 글라스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뒤쪽 공간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차체 크기에 비해서 좀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엔트리급 차량의 휠을 보고 제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 트랙스는 5 스포크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바람개비 같지도 않고 휠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배색을 저렇게 처리를 해서 괜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으로 여기가 조금 좁아 보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차 자체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랙스 뒷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와 있는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그런 느낌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들어오는 램프가 면발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실제로 켜졌을 때 보면 차 자체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싸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최저지상고가 좀 높게 설정이 돼 있는 차다 보니까 범퍼 아래쪽 하단부로 봤을 때 뭔가 허전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여기 구간만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귀엽고요. 그리고 적절히 가니쉬 같은 것도 배색이 돼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조화롭고 밸런스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트렁크를 살펴보면 제가 또 하나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2천만 원대 차량인데 트렁크가 전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골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실제로 골프백이 어떻게 실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골프백은 대각선으로 했을 때 꽉 채워서 하나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높이를 감안하면 골프백은 2개는 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트 폴딩까지 했다고 하면 뭐 충분히 적재량이 나오긴 하겠죠. 어떻게 2천만 원대에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2열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골프장에 갔다가 집에 올 때는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거든요. 저는 오늘 대리운전하고 집에 갈 땐 좀 불편하게 가겠구나, 작은 차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탔는데 생각보다 너무 넓은 거예요. 시트가 꽤나 뒤쪽으로 밀려있는 상황인데도 이 레그룸이 3개 이상이 이미 나와요. 헤드룸을 머리 위로 쌓아도 2개가 그냥 들어간다. 이 정도면 소형 SUV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저는 여유가 있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는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생각보다 너무 넉넉한 거예요. 어제 탔을 때 이 차가 진짜 실용적으로 괜찮겠구나 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고요. 물론 가격대가 2천만 원대인 차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런 내장재들이 당연히 막 고급스러울 순 없어요. 그런 면에서의 아쉬움은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심심하지 않게끔 해주는 인테리어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조금씩은 들어가 있고, 이쪽은 좀 투박해요. 에어벤트가 있고 C타입, A타입 이렇게 입이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아쉬운 점은 뒤에 열선 시트가 없다는 점. 제가 2017년에 샀던 티볼리도 풀옵션으로 하면 사실 뒤쪽에 열선 시트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차도 2천만 원 후반대인데 넣어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들긴 했고요. 그것마저 있었으면 진짜 완벽했다. 자, 1열에 탔습니다. 1열도 아마 실제로 타보시면 디자인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타자마자 내가 이걸 어디서 봤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제가 리뷰했던 푸조 E2008이랑 유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센터페시아 구간이 운전자 쪽을 향해 있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었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쪽이 저를 향해 틀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송풍구도 그렇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이나마 이렇게 저한테 틀어져 있는 느낌이 실용성으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란색 포인트, 이런 스티치 포인트나 장식들이 송풍구에도 들어가 있는데 푸조 E2008도 이런 식으로 형광으로 띠가 둘러진 듯한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스포티함을 더 높여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여기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엠블럼이 약간 이렇게 긁은 소리가 나는 듯 이런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매끈하게 들어가 있었으면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하지만 버튼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게끔 들어가 있고, 물리 버튼으로 모든 버튼이 나와 있다는 것에 저는 또 한 번 만족을 했죠. 누가 봐도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바람 방향,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런 버튼들이 아예 물리 버튼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조작하기 너무너무 편했고요. 시동을 한번 켜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서 켜져 있음을 알려주더라고요. 온오프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전 마음에 들고, 오랜만에 이렇게 생긴 기어로도 움직여봤는데 특징적인 점은 여기 보시면 L이 있죠. 필요 시에는 이 저단으로 기어를 수동 설정을 하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해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은 이렇게 버튼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약간 기울여진 듯한 느낌으로 해서 인식이 안 되는 일이 없게끔, 또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게끔 확인을 시켜줬고, C타입, A타입이 충전구가 있고 여기에 C거책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가 진짜 특이해요, 여러분. 폭 자체가 옆으로 넓진 않은데 아래쪽으로 깊어서 꽤나 깊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이 1열의 공간감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 낮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앉았을 때 작은 차인데 생각보다 안 답답하고 넓다, 이렇게 만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행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이게 옛날 제 티볼리 때도 이런 식으로 주차 보조선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주차를 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해요. 저렇게 직선으로 단순하게 돼 있는 게 착폭이랑 그 수직 각을 재는데 저는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벤츠 같은 거 엄청 막 휘잖아요, 휘황찬란하게 선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한 게 좋았다. 어우 이 차 같은 경우는 1.2L 3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최대 출력이 139마력에 최대 토크가 22.3 정도. 애초에 스펙 자체가 막 높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뽑아낼 수 있는, 그래도 기술력으로는 최대치로 뽑아낸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일상 속에서의 주행을 했을 때 뭐 크게 모자란다고 느끼거나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 업무용 차량으로의 출고가 많다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용성을 딱 집중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수준이죠. 어떤 요철 구간을 지나갈 때, 코너를 돌 때 약간씩의 좀 튀는 듯한 느낌, 좀 불편한 듯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로 느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안할 만하다, 당연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심각한 수준도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제가 평상시에 C클래스를 타는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이 차를 타고 고속화도로 같은 데를 올라갔을 때는 솔직히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난 밟는다고 밟는데 안 나가지? 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조금 했었는데요. 이 차를 한 이틀 또 3일 이렇게 타다 보니까 애초에 그 기준 자체가 높았던 게 사라지고 나면 괜찮은 수준이더라고요. 잘 나간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바로 직전에 좀 더 비싼 차를 타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소음이 발생했을 때 여기상 사운드를 같이 내므로써 소음 자체로 오는 그 스트레스 자체를 좀 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인 건데, 같은 차급 대비 그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음과 관련해서는 조금 괜찮은 편이다 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생긴 노면을 지나가면 훨씬 더 꿍꿍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 마련인데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노면 소음은 제법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밟았을 때 힘 자체도 이 차 자체의 힘과 이런 걸 모두 다 고려했을 때 나가는 운전자가 느끼는 힘인 거잖아요. 그런 힘 자체도 절대 이 가격대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좋습니다.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 가속을 했을 때가 제법 괜찮게 나가거든요. 더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더 가속이 붙는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처음에 출발하고 시내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밟았을 때 느낌은 괜찮아요. 보통은 이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심 주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훌륭하다. 이 가격대에 이만한 차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는 따로 이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대신에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 차는 있을 건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핸들 열선, 통풍 열선 시트, 전동 트렁크, 오토 홀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차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나요? 2천만 원대에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봤을 때 꽤 예쁘고 외관은 더 예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차기 때문에 국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국산차를 생각하시면 현기차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중적인 차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소형 SUV가 이렇게 괜찮았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른 소형 SUV도 다 이만큼 괜찮나? 어떨까? 약간 비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머지않은 회차에 저희가 다른 소형 SUV도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리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쉐보레 차를 처음 몰아보기도 했고 이 트랙스를 처음 주행을 해봤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첫 차를 고려하신다 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도 비용이고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도 너무 훌륭해서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첫 차를 사던 시점으로 돌아갔는데 만약에 이 차가 있었다 하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이 차를 샀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그만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비슷한 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번에 비교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